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타인을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사람들을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불안과 불확실함을 타인을 조종하려는 욕구로 해소하려 하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러한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좌절하지만 점차 지혜롭게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심리학을 통해 이러한 문제의 본질과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 여자친구 수진 씨의 과도한 통제와 주인공 민수 씨의 좌절감. 주인공 민수 씨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최근 여자친구 수진 씨와의 관계에서 깊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습니다. 수진 씨는 민수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수진 씨는 민수 씨의 휴대폰을 자주 확인했고 그의 스케줄을 전부 자신과 공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걸 알고 있어야 우리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거야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친구 상철 씨와 만나려고 할 때조차 수진 씨에게 일일이 보고해야 했고 자신만의 시간이 없다는 생각에 크게 지쳤습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의 갈등은 시작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작은 일에도 민수 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크게 화를 냈습니다. 첫 번째 갈등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민수 씨는 연애 초반에는 수진 씨의 관심과 애정으로 느꼈던 행동들이 이제는 통제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모임조차 편하게 가질 수 없었고 점점 여자친구에게 억눌리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직장에서 상사의 강압적인 통제,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수 씨는 직장에서도 상사 이 부장의 통제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부장은 팀원들에게 자신이 세운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게 하고 팀원들이 조금이라도 자유롭게 행동하면 강한 질책을 가했습니다. 민수 씨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내세우지 못하고 상사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 부장은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경험을 쌓았으니 네가 내 말을 따르면 너도 성공할 거야 라며 자신의 방식을 강요했습니다. 민수 씨는 이 말을 듣고 더 큰 압박을 느끼며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한 채 상사의 지시에만 따르는데 지쳐갔습니다. 상철 씨는 이 상황을 보고 민수야, 네가 하고 싶은 일도 중요하지만 이 부장님께 너무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너도 의사표시를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두 번째 갈등이 심화됩니다. 민수 씨는 여자친구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도 자신이 더 이상 자유롭지 않다는 압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의견이 묵살되는 상황에서 점차 자존감이 떨어지며 통제받는 사람으로서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3. 사회적 관계에서의 통제. 친구 상철 씨의 변화. 친구 상철 씨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철 씨는 최근 민수 씨와의 관계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상철 씨는 민수 씨에게 늘 충고하는 입장이었고 자주 그의 삶에 관여하려 했습니다. 상철 씨는 내가 네 곁에 있는 게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하며 민수 씨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 했습니다. 그때는 충고로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철 씨의 간섭이 점차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 갈등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민수 씨는 자신이 통제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만 친구와의 관계에서조차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이 그를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상철 씨는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해. 내가 너를 위해 하는 거니까 라는 식으로 말하며 민수 씨의 삶을 간섭했고 결국 민수 씨는 상철 씨와의 관계에서도 갈등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4. 갈등의 폭발과 진정한 해결책 모색. 결국 민수 씨는 모든 상황에서 압박을 받으며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 직장 상사, 그리고 친구의 통제로 인해 자신이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주도하지 못한다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여자친구 수진 씨와의
심각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 씨는 민수 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극도로 화를 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아끼고 챙기는데 너는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네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게 나의 인생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출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카렌 호니는 통제 욕구를 자신의 불안을 타인에게 투영하여 안전감을 얻으려는 시도로 설명합니다. 수진 씨와 상사 그리고 친구 상철 씨 모두 자신의 불안을 민수 씨에게 투영하며 그를 통제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불확실성을 감추기 위해 민수 씨의 삶을 조종하려 했고 민수 씨는 그들의 조종 속에서 점차 자존감을 잃어갔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통제와 갈등. 민수 씨가 겪는 통제의 문제는 직장과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에게서도 이어졌습니다. 그의 아버지 정 씨는 민수 씨의 삶을 철저히 통제하려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교, 진로, 친구 선택까지 아버지는 모든 결정을 자신이 내려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하는 거야. 내 말을 들어야 실패하지 않아. 민수 씨는 순종하며 자랐지만 점차 자신의 꿈과 선택이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의 대화가 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너를 위해 선택해준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말도 안 된다. 라며 화를 냈고 민수 씨는 이건 제 인생이에요. 더 이상 제 결정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상황은 동양 철학에서 자주 말하는 효와 독립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공자는 효도는 부모를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때 완성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주도할 때 진정한 효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5가지.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1. 자기인식. 문제를 정확히 바라보는 것. 첫 번째 해결 방법은 자신이 통제받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차려야 합니다. 민수 씨는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기대와 통제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리학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자기인식, 자기인지입니다. 나 자신이 어떤 관계에서 억눌리고 있는지, 그로 인해 어떤 감정적 손실을 겪고 있는지를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민수 씨가 계속해서 자신이 통제받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했다면 그의 자아는 점점 더 손상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통제를 받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2. 감정의 해소. 억눌린 감정을 표현하기. 통제는 종종 내면에 억눌린 분노와 좌절을 쌓이게 합니다. 그러나 이 감정을 오랫동안 억누르면 결국 폭발하거나 자아를 잠식하게 됩니다. 민수 씨는 오랫동안 아버지의 통제에 순응하며 살았지만 결국 어느 순간 폭발하여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감정의 해소는 건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자는 감정은 물과 같아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억눌린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건강하게 표현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대화, 심리적 표현, 글쓰기나 미술 등 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억제하면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고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정을 외면하지 말고 어떻게든 표현하세요. 그래야만 그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3. 경계 설정. 관계에서 나를 지키기. 세 번째 해결책은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설정하는 것입니다. 경계 설정은 단순한 방어 기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연인이 서로에게, 또는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때 그 요구에 맞서 나의 경계를 분명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이 덕을 지키는 것이다. 민수 씨는 아버지의 통제에 맞서기 위해 스스로의 경계를 분명히 설정하고 자신의 결정권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모든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른 사람의 요구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경계를 설정하고 지키는 것이 통제의 고리를 끊는 핵심입니다. 경계가 없으면 당신은 계속해서 통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4. 상호소통. 감정과 생각을 명확히 전달하기. 네 번째 해결 방법은 상호소통입니다. 많은 통제는 대화를 통한 소통의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민수 씨가 겪었던 아버지와의 갈등이나 연인 수진 씨와의 문제도 대화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민수 씨는 통제받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민수 씨는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말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나 연인 수진 씨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들이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소통은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명확히 전달하고 이해해야 갈등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관계를 재정의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5. 자기 성찰.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기. 마지막 해결책은 자기 성찰입니다. 통제와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스스로의 성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민수 씨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상황을 돌아보며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노자는 자기를 돌아보는 자만이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민수 씨는 더 이상 아버지나 연인, 직장에서 통제받는 사람이 아닌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성찰은 통제받는 상황에서 벗어나 더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을 돌아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나 자신을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더 이상 외부의 통제에 좌우되지 않게 하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구는 결국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여자친구 수진 씨, 직장 상사 이 부장, 그리고 친구 상철 씨는 모두 자신들의 불안을 타인에게 투영하여 조종하려 했지만 결국 그들은 그 통제 욕구 속에서 스스로 더 큰 불행을 겪게 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타인을 지배하려는 자는 결국 스스로에게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민수 씨는 자신의 자유를 찾았고 타인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타인의 통제 속에서 좌절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도 선택해야 합니다. 통제받으며 무너지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주도적인 삶으로 통제의 굴레에서 벗어날 것인지 이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명언열차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